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데시벨의 런칭 예고편으로 오늘 제작 보고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소음 반응 폭탄이라는 아주 독특한 소재와 정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테러의 모습, 그리고 배우분들의 폭발적인 열연까지 볼 수 있는 런칭 예고편이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그 베일을 벗기는 데시벨의 주역분들을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래원, 이종석, 정상훈, 박병은, 차은우 배우, 그리고 연출을 맡은 황인호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6분이 함께하니까 무대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김래원 씨부터 역할 소개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시벨에서 전직 해군 부함장 역을 연기한 김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종석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탄의 설계자 그리고 해군 대위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상훈 씨. 네, 저는 특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혈 기자 역을 맡은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어떤 비밀 요원을 맡은 박병원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은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음향탐지를 맡은 차은우입니다. 음탐사입니다. 아, 지금이 그 카메라의 셔터 소리 잘 감지가 되고 있나요? 한 3데시벨 정도. 3데시벨 정도 느껴져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시벨 연출을 맡은 황인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작품에서 진짜 이분들을 모두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데, 감독님, 데시벨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데시벨은 어느 날 한 남자가 테러범한테 전화를 받고 도심 곳곳에 숨겨놓은 폭발물을 제거해야 되는 6시간간의 그 사투를 부린 사운드 액션 테러 영화입니다. 소개만으로도 긴박하네요, 정말. 네. 너무 너무 긴박하죠, 지금. 예. 근데 숨이 막혀. 숨 막히셨어요, 박병원 씨? 예. 자, 지금 말이죠. 사운드 테러 액션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장르, 그리고 소음이 커지는 순간 폭발하는 특수 폭탄. 이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자, 오는 11월 극장가에 정말 관객들을 제대로 사로잡을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데시벨을 완성시킨 이 배우분들의 황금 라인업. 보기만 해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김래원 씨, 오랜만에 또 영화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까 금방 감독님이 6시간 동안 사투라고 했는데 저희 6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촬영하는데. 더운 여름에 정말 다들 고생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벌써 축제 분위기긴 해요. 잘 나왔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부 축제가 곧 외부 축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진짜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브라운관을 접수하고 돌아온 이종석 씨,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1월 관객들을 만나는 그 느낌 어떠세요? 좋아요. 좋고 저도 선배님들하고 작업이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아요. 현장 분위기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정상훈 씨는 데시벨 신앙을 네네. 받고 정말 후루룩 읽으셨다고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너무 재밌게. 네. 후루룩 읽었는데 아마 영화가 내부적으로 레온 씨 너무 잘 나왔다고. 네, 저희는 축제 분위기. 네네. 예, 벌써. 축제 여러분들도 축제를 만끽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후루룩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화 자체도 예. 자 그래서 더 이 작품 이 개봉을 앞두고 배우분들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특히 박병원 씨 같은 경우는 감독님과는 몬스터 이후에 이번에 두 번째 호흡이세요. 네네. 예, 어떠셨나요? 예전에 몬스터라는 영화에서 감독님과 뵀었는데요.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데시벨이라는 영화로 같이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형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작품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독님이라서 저는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차은우 씨는 영화에 이전에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지만 네네.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상업 영화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작 보고회 처음이시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사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데뷔 후 첫 영화를 이렇게 멋진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또 감독님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좀 영광이었고 너무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 같고 너무 뿌듯하고 또 설렙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진짜 다섯 분 모두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설렘이 가득한데 지금 개봉을 앞두고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두렵습니다 사실은. 전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랜 시간 쉬는 바람에 이번에 뵙게 됐는데 이번에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굉장히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심길전에서 굉장히 이번 작품에 공을 들이셔서 촬영을 하셨고 6개월간 거의 사투를 벌이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릭터들의 탄생 비하인드가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캐릭터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불가 열연이 폭발한다. 캐릭터 카운트다운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다섯 분이 맡으신 역할 한 분 한 분 그 역할 소개와 함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해시태그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김래원 씨가 열연한 타깃의 테러에 타깃이 된 전직 해군 부함장 캐릭터부터 만나보시죠. 와 정말 해군 제복을 입은 모습과 함께 해시태그가 타깃이 된 자 그리고 반드시 막는다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했습니다. 레원 씨는 사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 필모가 이번이 필모 사상 역대급 미션이 주어진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액션들이 보통 격투 위주의 액션 씬들이었는데 이번 영화에는 제가 그 카체이싱, 뭐 차량 운전 직접 하면서 사고 나고 원래 그런 차량 액션이 있고 그리고 그 티저 예고에도 소개됐지만 수중 촬영, 수중 폭파 막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고층 건물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격투 씬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영화를 여러 편 찍은 느낌이셨겠어요. 힘들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잘 해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역할 소개 어떤 인물인가요? 근데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누군가로부터 그 폭탄 설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테러에 타깃이 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역할. 뭐 이번 역할 어떤 인물에 대한 부분은 감독님이 시나리오 직접 쓰셨는데 워낙에 탄탄하게 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제가 인물에 대한 노력보다는 그냥 그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의 리얼함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씬 같은 경우는 추격도 있고 사고도 있는데 그걸 애초에 이제 그 레카에 실어서 크로마를 대갖고 CG로 처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논의 끝에 제가 제안을 해서 직접 다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나는 장면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고요.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안 무서웠냐, 괜찮았냐라고 하는데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분이 여기 정상훈 씨. 예.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정말 지금 표정 자체만으로도 힘들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온 열정을 다해서 찍었다라는 게 표정에서 드러나네요. 상훈 씨, 어마어마합니다. 감독님께서 이번에 김래원 씨와 함께 이 작품을 하면서 캐릭터 그 자체가 김래원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레원 씨가 맡은 역할 자체가 군인이면서도 되게 인간적인 면이 또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 갭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연기부터 그 군인이었을 때의 연기까지 성골군 연기를 아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캐릭터 그 자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뒷모습을 많이 찍었어요. 네.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렇게 삶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뒷각에서도. 뒷모습으로도 연기하는 배우 김래원 씨입니다. 여러분 뒤돌아주세요. 뒤돌아주세요. 이따가 포토타임 때 특별히 김래원 씨는 뒷모습도 오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종석 씨가 연기한 캐릭터 만나보시죠. 와우. 이번에 이종석 씨가 맡은 역할은 폭탄 설계자이자 맨사 출신 해군 대위입니다. 해시태그를 보면은요, 타깃을 노리는 자, 그리고 반드시 터진다라는 해시태그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도대체 이종석 씨는 얼굴이 몇 개입니까? 한 개. 아니요. 그 한 개를 이렇게 다채롭게 우리가 또 그 전작도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그 드라마에서 봤던 얼굴은 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른 얼굴로 또 놀라움을 안길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폭탄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선배님께 전환하는 누군가이기도 했어서 사실 중반까지 제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사실 어떻게 개봉 때까지 숨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 목소리를 뭐 어떻게 다르게 낼까, 감독님하고도 음성 변조를 뭐 어떻게 해서 정체를 숨길까, 뭐 이런 논의들을 했었는데 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이종석 씨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그 전화 통화로 나오는 그 음성만으로 이종석 씨인지 몰랐어요, 정말. 정말요? 네. 오. 굉장히 또 다르게 목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예? 이 제작 보고회까지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원래는 그 제가 등장을 하면 스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했지만.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예. 하지만 이렇게 등장을 해도 또 작품을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하지 그렇죠. 않을까 기대를 아주 해봅니다. 반전이 많은 맞아요. 작품입니다. 예. 네. 자, 감독님 촬영 현장에서 이종석 씨 연기를 보고 스태프 모두가 얼어버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번 얼었는데요. 예, 2번이나요? 예. 두 번째는 스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얘기는 못 하겠고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첫 촬영이었어요 그때. 독백 장면 비슷한 거를 찍을 때였는데 네. 처음에 오셔서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구나 어떡하지 했는데 슉 가는 순간 완전히 돌변을 하시더라고요. 차로 치면은 이제 토크가 높다 그럴까요? 아주 그 폭주기관차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자, 그 데시벨이 진짜 극대화되는 그 순간을 맛볼 수 있는 이종석 씨의 연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정상훈 씨가 연기한 캐릭터 만나보시죠. 네, 정상훈 씨가 맡으신 역할은 김래원 씨가 맡으신 전직 해군 부함장과 함께 이 테러 사건을 동행하게 된 특종 취재 기자 캐릭터입니다. 기자 정신이랑 반드시 잡는다라는 해시태그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또 남다른 활약을
선보여 주실 텐데 정상훈 씨 네. 원래 맡으신 캐릭터의 직업 설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비하인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사실은 이게 대본상에 처음 받았을 때는 기자가 아니었었어요. 직업이. 경찰이었었어요. 오. 근데 사실 좀 너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함께 추적하기에는 네. 감독님께서 대본을 다 읽어보시고 한번 의견을 주라고 해서 그 경찰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 어떨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고민 끝에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감독님도 예의상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괜찮다고 바로 그냥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날인가 그 캐릭터로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마법사예요, 마법사. 바로 그냥 막 왜냐면 감독님이 설정을 미리 해놨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옆에서 자꾸 떠드시대요. 병원 씨가 삼장법사라고 그 자. 소리로 하세요. 정상훈 씨 지금 동종업계 동료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꿈이 기자였습니다. 예.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정상훈 씨의 꿈을 감사합니다. 대신 이뤄준 우리 기자님들께서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여러분들은 계십니다. 알 권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뒷말도 해주셔야죠. 아니요. 정치적인 발언일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상훈 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병은 씨가 연기한 캐릭터 만나보시죠. 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요원이시고요. 진실을 쫓는 자 그리고 반드시 밝혀낸다라는 해시태그가 함께합니다. 캐릭터 직업과 그리고 지금 스틸을 보니까 이미지만 봐도 그 지금 앞선 세 분의 캐릭터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병은 씨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군에 소속돼 있는 요원이고요. 이 도심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인지 알았는데 자꾸 그 사건을 마주하다 보니 이 사건에는 큰 무언가가 있다 해서 집요하고 예민하게 그 폭탄에 누가 터뜨렸나를 찾아가는 그런 군사 요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필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연기하는 씬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혼자 이제 쫓는 역이고 밝히는 역이라서 거의 혼자 연기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들이 없고요. 저는 어떤 약간 도코다이 스타일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호련단신으로 네, 호련단신. 혼자 했던. 아니 근데 이렇게 같이 붙는 씬이 많지도 않았음에도 이렇게 호흡이 좋은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심성들이 참 좋고요. 같이 얘기하고 또 이게 끝나고도 연락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레원 씨하고는 또 낚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선 그리고 감독님이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이끌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이게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하기 전에도 이렇게 같이 연락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또. 그쵸. 예, 그게 쉽지는 않은데 또 생각나면 서로 문자 주고받고 연락하고 그러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데시벨이라는 영화도 너무 좋지만 그 외적인 이렇게 좋은 친구들 동생들 만나서도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미 대기실에서 찐 케미를 제가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차은우 씨가 연기한 캐릭터 만나보시죠. 네, 해군 잠수함 음향 탐지 부사관 캐릭터인데요. 자, 지금 해시태그 보면 롤모델 그리고 반드시 지킨다라는 해시태그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맡으신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해군 잠수함 저희 한람의 이제 음향 탐지 부사관 음탐사 소리를 듣고 이제 수중의 소리나 그런 음향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소리다를 좀 판별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롤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함장님 이제 김래원 씨. 네, 레원 네. 선배 레원이 형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침착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뭔가 임무나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책임감 갖고 수행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네, 친구입니다. 네. 자, 부함장님을 롤모델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래원 씨를 비롯해서 우리 선배분들과 함께 연기한 소감은 어때요? 호흡 어땠나요? 예. 일단 너무 제가 평소에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TV나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봤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냥 매 순간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링 하는 것부터 그냥 리허설 하는 것부터 뭐 말이나 행동이나 다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할 때도 뭐 같이 했던 형들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좀 전 너무 네, 뜻깊었습니다. 네, 진짜 눈에 그 설렘이 진짜 가득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레원 씨 어떠셨어요? 왜냐면 차은우 씨가 이번에 또 영화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그 어려운 연기였어요. 상황적으로. 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굉장히 잘 해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영화가 공개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5분의 지금 캐릭터를 살펴보니까 배우분들의 뭐 인생 연기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한 그 매력들이 정말 펑펑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매력 11월 16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열심을 다해 그 열정을 다해서 함께했던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스케일이 폭발한다. 사운드 테러 액션 비하인드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데시벨은 사운드 테러 액션이라는 장르입니다. 소음 반응 폭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롭거든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이 소재와 장르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이제 제가 다른 대본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폭탄에 관련된 영화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진훈 대표님한테 이제 다른 식으로 작동하는 폭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문득 그 어릴 적에 갔던 그 수영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수영장 가면은 이제 10분 동안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적에 그 호각을 불면 그 수영장으로 뛰어가려고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호각 불면은 막 뛰어가가지고 다 탕에 뛰어들거든요. 수영장에. 그래서 그때가 떠올라서 그 호각 소금이 나면 작동하는 폭탄이라면 어떨까? 시간이 줄거나. 그래서 그 폭탄에서 시작을 해서 소음이 제어가 안 되는 공간들, 축구장, 뭐 놀이터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갔고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역순으로 이렇게 짜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예, 일들이라 더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워터파크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형 워터파크를 뭐 시작으로 뭐 축구장 그렇죠 축구장도 만날 수 있고요 로케이션이 굉장히 또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우분들께도 좀 여쭤볼게요 김래원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 공간 저 공간을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카체이싱 다이빙, 잠수, 그리고 뭐 맨몸 액션 다양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액션 뭡니까? 저 다 기억에 남아요. 너무 힘들었었어서 한신아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차량씬 저보다 옆에 상훈 형이 더 힘들었을 운전하는 사람보다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생하셨을 거고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잘 다치지 않고 잘 큰 사고 없이 잘 찍었고요. 저는 딱 뽑으라면은 그 수중 촬영이
좀 힘들었어요. 기억에 남아요. 제가 물 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야 되는 씬을 그런 씬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액션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축구장을 비롯해서 길에서도 엄청 뛰시더라고요. 100m 몇 초 정도 뛰십니까? 아니 너무 잘 뛰어서 아까 보니까 저 잘 뛰어요. 한 12초는 뛰었었어요. 예. 이 정도면 차은우 씨 아육대 우승각 아닙니까? 금메달감 같습니다. 금메달 그쵸?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이번에 관객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셨죠? 정상훈 씨 그 옆에 타고 계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뭐 살아 돌아갔어요. 아 근데 레건 씨 이상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가죠. 네. 신뢰가 있어. 너무 무섭잖아요. 옆에 옆좌석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연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꾸 이제 그 돌발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핸들을 꺾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런데도 뭐 정말 믿을 수밖에 없죠. 옆에 계시니까. 예. 이분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운전을 잘하셨어요. 아 운전 정말 잘. 그래서 저희는 많이 시간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도로도 많이 통제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정말 열심히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때 정말 더웠거든요. 뜨거울 때. 네. 근데 둘이서 그 안에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씬들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뭐 형 그 처음에 통과해서 갈 때 이렇게 화단하고 뭐 건물 네. 앞에 뭐 물건들 다 이렇게 받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차 범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컷하고 나서 촬영하면서, 보니까 네. 차가 너덜거리더라고요. 제가 하도 험하게 운전해가지고. 네. 두 분은 친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두 분의 모습이고 박병훈 씨는 상대적으로 보니까 역할인지라 정장에 구두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힘들진 네. 않으셨어요? 이게 구두로 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릎에도 엄청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특히 이 아스팔트 위를 힘차게 내달린다는 게 뭐랄까 그 충격 흡수되는 곳이 없으니까 그때 모르겠어요. 운동화나 이런 걸 많이 뛰어봤는데 구두로 뛰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 약간 도가니 쪽에 조금 상처가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뛰었고요. 그 대신 또 그 장면들이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감독님께서 실수로 탕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박병훈 씨의 모습이죠. 네, 찜질 좀 하시길 바라면서. 네네. 열심히 촬영한 작품이고요. 또 슈트로 입고 마지막 작품 같이 얘기해요. 아니 슈트로 입고 뛴다는 게 또 불편했는데 또 캐릭터가 캐릭터인 만큼 또 맞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요원이기 때문에 네네, 또 요원이죠. 박병훈 씨만의 요원 연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액션에 있어서 이분 또 둘째가 라면 서러운 분이에요. 이종석 씨. 이종석 씨가 데시벨에서 보여줄 액션 연기 이 두 분과는 또 다른 액션일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액션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편인데 제가 처음 이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액션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거 또 새로운 얘기인데요. 네. 점차 한 명을 죽이고 두 명을 죽이고 확대가 막 돼요. 뭔가 액션씬이 계속 늘어나서 이거 어쩐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전 준비가 조금 부족하게 촬영에 임하게 된 촬영에 임하게 마음의 됐고 준비가 항상 당일날에 그 액션 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살고자 하는 어떤 생것, 날것 어떤 그런 것들의 생존을 위한 것 이렇게 액션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 제작 영상에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액션을 제 눈으로 봤는데 네. 당일날 액션 팀의 도움을 받아 찍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덜 다치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계속 액션 연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대단한 감독님께서 처음에는 없었으나 점점 늘었다. 처음에는 우리 이종석 씨는 전화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전화. 예, 네. 그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자면 예. 그게 사실은 박병원 배우 때문입니다. 박병원 배우 때문이다. 예,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출연 제의를 드렸어요. 네. 워낙 친해서 흔쾌히 출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살짝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박병원 배우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삐졌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출연을 하셨고 네.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역을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액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였어. 어쩐지 제가 회차가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비하인드 선배님, 토크만 들어도 정말 한 시간은 훌쩍 갈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찬성입니다. 우리 이종석 씨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은 박병은 씨 덕분이기 때문에 또 같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은 씨. 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들여서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요? 네. 있죠. 아니 박병원 배우에게 네. 좋습니다. 삐져서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알아서 좀 감정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는 대규모 도심 폭발 테러 그리고 리얼함을 더한 특수 효과와 세트입니다. 자, 지금 스틸 사진이 나왔는데요. 제작기 영상을 보니까 소음 반응 폭탄의 위력이 느껴지는 특수 효과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정상훈 씨가 제작기 영상에서 너무 놀랐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차 안에다가 특수 효과팀이 폭탄을 설치하고 거기도 먼지도 넣고 흙도 많이 넣어가지고 폭탄을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씬이었었거든요. 근데 촬영하기 전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다 해놓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보라고 터지는 걸 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소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레원 씨도 놀라고 저도 놀래고 그게 저희만 놀란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놀랐어요. 그 정도로. 저기 소방벨 있잖아요. 그게 울릴 정도. 예, 울릴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네. 준비를 하셔서. 예. 근데 이제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한 표정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진짜 그랬어요 그때. 지금도 정상훈 씨 표정을 보면 그때가 너무나 또렷이 기억이 나는 그런 깜짝 표정입니다. 그래서 레원 씨가 옆에서 형 이 정도 폭탄이 터졌으면은 조금 더 분장을 세게 하는 건 어때? 그래서 그 정도로. 직접 와가지고 막 발라주더라고요.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우리 분장팀의 역할까지도 서로 도와주고. 레원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네네. 훈훈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잠수함의 모습을 실제로 봤을 때 은우 씨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잠수함이 세트 촬영이었는데 실제로 기존 잠수함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도 기밀이라서 잘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잠수함처럼 너무 똑같이 돼 있어서 너무 놀라서 처음 세트장 갔을 때 그냥 혼자 한 20분 동안 구경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진짜 마음속에 담고 싶을 정도로 디테일한 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차은우 씨가 이번에 데시벨 OST에 참여하셨죠? 네, 촬영 다 끝나고 제작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제의를 이렇게 한번 해볼래?라고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노래도 들어봤는데 너무 또 약간 제가 맡은 캐릭터로서 뭔가 영화한테 좀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가사말들도 있어서 뭐 너무 감사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엔딩 크레딧 쪽에 나오는데 같이 들어주시고 영화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시벨 몇 정도 됩니까?
37? 37 정도 잘 모르겠어요. 듣다가 다 터지겠는데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나요? 그거 37이면? 읊조리면서 부르셨나 봐요. 37. 한 90 정도 된것 같아요. 90 정도 좋습니다. 아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차은우 씨가 OST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형님들이 동시에 오 그러면서 굉장히 축하하는 그 모습을 찐 반응이 나왔던 순간이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시벨의 또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다 나눠봤고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우리 기자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상훈 씨의 꿈을 대신 이뤄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이름이 없이 뭐 부함장, 설계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잘 오시네요. 예. 이게 지금 스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아마 언론 시사 때 보시고 나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마케팅 팀에서 철저하게 입을 함구하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자님 저희가 그 원래 이종석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처음에 다 스포라고 해서 다 감추고 가려다가 영화가 잘 나와서 이건 오픈하고 가자라고 해서 맞습니다. 함께 얘기 됐거든요. 네. 너무 솔직 파티예요 지금 여러분. 네 맞아요. 그만큼 자신 있게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아마 진짜 우리 기자님께서 지금은 너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 이래서 밝힐 수가 없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종석 배우님과 차은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 이종석 배우님은 이제 그동안의 테러범 캐릭터들과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래 영화에서는 좀 센 캐릭터들 많이 하셨잖아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의도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은우 배우님은 좀 데뷔 후 첫 영화인데 좀 어려운 장면이 많다고 들었어요. 좀 막막할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역할 좀 차별점에 대해서 이종석 씨.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영화를 할 때 조금 센 캐릭터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건 내가 연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 그 전하고 차별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조금 저변에 슬픔이 깔려져 있는 캐릭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의 캐릭터들은 조금 냉소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어서 조금 다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뭐랄까 좀 압축적인 인물인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변에 깔린 그 결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인물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우 씨, 이번 뭐 연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막막할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사실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근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이것도 해볼래 은우야라고 좀 추가되는 게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너무 잘 끌어주시고 또 옆에 형들 선배님들이 뭐 하다가도 뭐 불편한 거 없어? 뭐 고민 없어? 하고 막 종석이 형이나 레원이 형이나 현장에서 많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면 좀 같이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나누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배우분들이 다 그때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은우 씨한테 굉장히 의지를 줬던 것 같고 또 감독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배우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감독님께서 딱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대사가 자꾸 늘어나고 욕심이 나고. 예. 예.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번에 왼쪽 먼저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영화가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상훈 씨. 영화가 좋은 특별한 이유요. 영화가 주는 특별한
제가 이제 영화 뭐 다른 것도 저는 뭐 다 좋은데 그렇죠. 예. 훨씬 더 밀도가 있고 그리고 한신하신 뭐 드라마도 그렇지만 그 조금 더 시간을 더 줘요.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근데 배우랑 그리고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사실 드라마라든지 다른 현장에서는 별로 없는데 정말 레온 씨하고 정말 수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부족한 면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감독님하고 또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해서 그런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뭐 레온 씨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영상에 비쳤을 땐 굉장히 밀도가 정말 좀 다른 것들이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저 밑에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나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는 그래서 좀 더 이 영화가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대답 괜찮으셨나요? 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왜요? 아니, 너무 좋아서요. 나중에 또 따로 인터뷰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자님 이종석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게 김래원 씨에 대한 그 신뢰도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어떤 면을 좋아하셨고 또 이번 작품 하면서 또 친분이 더 두터워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종석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하고 선배님과 굉장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 또래 배우들 중에 선배님의 작품 그리고 연기를 안 본 배우 없을 거고 그걸 토대로 어떤 공부를 안 한 배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존경심을 가득 담고 있었고 촬영을 하면서도 어떤 막히는 부분이나 표현적인 부분에서 일단 컷하면 선배님한테 이렇게 선배님 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김래원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요. 발음이 헛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깜짝 놀란 것 욕하는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마. 데시벨이 이런 영화예요.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작품이 11월 극장가를 사로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래원 씨한테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종석 씨와 이번에 처음 호흡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단 영화에서 그 종석 씨랑 종석 후배랑 같이 함께하는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상훈이 형 같은 경우는 계속 호흡을 맞추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이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본 이종석 후배는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촬영할 때 진지하고요. 그리고 진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요. 그런 모습에 이제 저도 더 힘이 나서 같이 시너지를 내서 잘 완성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케미죠.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는 차은우 배우님과 박병은 배우님께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차은우 배우님 음악, 예능, 드라마, 영화까지 종횡무진 너무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번 영화 현장은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만의 좀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병은 배우님은 또 다양한 작품에서 성울군 캐릭터들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여 오셨는데 이번 특히 요원 역할로 수트를 입은 모습이 눈빛 연기만 봐도 너무 박병은 배우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은우 씨. 네, 어떤 매력을 느끼셨어요? 사실 아까 상훈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똑같이 너무나 느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촬영할 때 아직 선배님들에 비하면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만
진짜 영화 촬영을 할 때 한 테이크 찍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형 어땠어요? 선배님 어땠어요? 혹시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배우 선배님들끼리랑도 나누고 감독님도 직접 오셔서 어땠어? 느낌 어땠어? 카메라를 좀 더 이렇게 해볼까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조율하는 모습이 되게 전 좀 딱 형이 말씀하신 밀도가 있다는 느낌이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을 너무 받았고 그래서 더 집중하고 고민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더 뭔가 그런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촬영도 즐거웠고 더 형들이랑도 돈독해지고 현장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차은우 씨의 깊이 있는 연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병은 씨. 우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제가 맡은 인물 자체가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진실을 파헤치는 인물이었는데 우선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계속 연기하는 걸 해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인물 자체가 이 전체적인 영화에서 긴장감을 선사해주고 어떻게 보면 관객과의 같이 뛰는 시선으로 돌아가는 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는 영화에 어떤 이 왜 이 폭탄들이 터지고 누가 이 폭탄을 만들었고 설계했고 그런 것들을 이 관객들과 같은 시선으로 하지만 이 캐릭터는 조금 더 예민하고 차분하고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차은우 씨는 오늘 또 태어나서 처음 뵀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뵀. 태어나서 처음 만난 두 분의 태어나서 처음 예. 봤는데 정말 너무 잘생겨갖고 진짜 멋지십니다. 뭐 약간 너무 잘생겨. CG 같은 그죠? 네, 진짜로. 더미 같은.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갖고 와, 네, 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런 혼자 다니는 캐릭터였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의상이 딱 한 벌이었어요. 딱 그 네, 수트 한 번. 수트 한 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입을 때마다 뭔가 이 캐릭터에 다가가는 느낌이었고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출연 확인을 확정을 늦게 하셨나요? 아 그때 제가 다른 드라마를 찍고 하고 있어서? 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 촬영에? 스케줄이나 혹시 피해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 정말 안 했으면 너무 많이 아쉬울 뻔했다는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레원 씨가 마이크를 드셨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까? 예.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기자님. 네. 네, 저 김래원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르를 불문하고 활발하게 작품을 맡아왔는데 특히 이제 뭐 프리즌이라든지 더킹이라든지 남자 배우들과 함께 케미를 맞춘 작품들에서 좀 인상적인 연기를 봤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전작들과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지금 15년이 지났더라고요, 거의. 예. 근데 저희 데시벨 영화사 대표님 이진훈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자기 중학생 아들도 알더라고. 근데 그런 대표작이 이번에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가장 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새롭기 때문에 예. 자, 좋습니다. 대표작 정말 뭐 수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인생 작품, 인생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황인호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1월 15일 언배 때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이민기 배우와 이상희 배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차은우 씨. 네, 저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옆에 또 음탐사로 있던 조다로한 선배님도 네, 함께하지 못했는데 영화에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은 씨.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영화 폭탄이나 이런 어려운 장면들이 되게 위험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한 분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영화가 맞춰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정말 극장에서 봐야 참으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왜요? 표현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참으로. 네네. 네. 극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영화 같고요. 저희 열심히 만든 영화만큼 또 배우들의 열연이 너무나 돋보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훈 씨.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이고요. 11월 16일에 꼭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씨. 네, 너무 더운 여름에 다들 고생하면서 찍은 작품이라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멋진 분들이 나오니까요. 많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은 씨. 네, 기자님들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요. 저는 영화 봤는데 사실 뭐 CG나 믹싱도 안 된 거 봤는데 재밌게 봤거든요. 예, 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끝까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배우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운드 테러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데시벨, 오는 11월 16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